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라임 옵티머스 정권 게이트 주범 문재인 부패 정권 규탄하는 우리 공화당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북한 인권 변호사이시고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신 인지연 최고위원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은 정권 게이트다. 문재인 부패 정권 청와대를 수사하라. 라임 옵티머스는 지금 국민들에게 현 문재인 정권의 부패의 상징 정권 게이트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회사의 김봉현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감옥에서 발표하는 입장문을 통해 처음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폭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야권과 검찰을 상대로 부패 의혹을 일으켜 부패 정권과의 비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의 사기꾼 말 한마디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는 수사 지휘권을 함부로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에서 손을 떼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기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감옥에서 하는 말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수사사건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중하게 발동해야 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직권남용에 가깝게 휘두르면서 말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회사의 이혁진 대표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과의 온갖 인연을 자랑하더니 국민들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도주하여 미국에서 유람을 하고 있습니다.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잡지 않는 것입니까? 라임 자산운용회사 옵티머스 자산운용회사는 돌려막기, 즉 한 펀드에 투자금을 투자하다 부실이 되면 다른 펀드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하면서 그 펀드를 유지하다 한 번에 모두 터져 라임 펀드는 피해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옵티머스 경우는 5,500원의 피해액을 초래했습니다. 옵티머스 투자사 경우는 해당 펀드가 부실인 것을 인지하고도 그것을 메우려고 또 다른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해 부실 액수를 늘려간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거대하고 엄청난 사기 사건의 곳곳 요소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권력 실세들의 이름이 등장하며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문재인 부패 정권의 공기관들이 관여되어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자는 바로 억울한 투자자, 정부를 믿고 공기관을 믿고 은퇴자금을 투자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문재인 부패 정권의 실세라는 자들이 그야말로 해먹은 것입니다. 벌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은 일제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축소, 은폐를 위해 총궐기한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파쇼 정권이 스스로의 부패 사건으로 스스로 몰락하는 꼴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부패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부패 정권이 연루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끝은 청와대이므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청와대 인사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해주신 우리 공화당의 임지원 최고위원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 발언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그 정치평론 좌담할 때 많이 아마 보셨던 분일 겁니다. 정치외교 안보 전문가이고 또 정치평론가이신 정치학 박사 박태우 정치학 박사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날씨는 기가 막힙니다 보니까 다음은 가을 하늘 청명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 반도국가로서 참 큰 혜택을 받았는데 정치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국운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국민들이 이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우리 책임당원님들 당원 협의 구성 때문에 통화를 일일이 한 200명 드려보니까 통화가 되는 당원님들 전부가 그래요. 짜증이 나가지고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들 하고 있는지 텔레비도 보기 싫고 다 꼴보기 싫다고 정치하는 것들 쳐다보기도 싫고 강권하는 우리 국민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 민초들의 목소리를 200여 명을 통화하면서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게 도대체 정상인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거대한 국가 운영의 원리, 거대한 권력을 잉태하는 그 구조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해가지고 무슨 개인 주머니의 공깃돌처럼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가 경영을 법과 제도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 세력의 특정한 정파의 이득을 위해서 국정농단 사람 교정시켜놓고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 붙였다가 이 주사파 권력에 섞어줬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대한민국 가계국을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 잠이 편히 오십니까? 이제 권력 정권 말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촘촘하게 정치, 경제, 사회, 입법, 사법, 행정 다 틀어지고 있다 보니까 언론은 물론이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깜깜한 저 우물 속에서 동굴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간간히 흘러나온 소식에 정치하는 새끼들 다 그렇지 그 정도로 하고 강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광화문에 지금 광화문 사거리에서 지나다니면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인지현 수석이 모두의 기자회견문에서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라임 옵티머스가 도대체 뭐예요? 선두 사기꾼 놈들하고 권력을 가진 놈들이 자금을 공정하게 운용해서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게 아니고 특정한 놈들 봐주려고 장난하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해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래서 스타모빌리티 회장인 김봉현이라는 작자는 다 수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권력 측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덮으려고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검찰 인사를 하고 윤석열 검찰청 등을 겁박하다시피 이렇게 권력이 사유화돼서 행포를 저지르고 있는 주사파 권력 집단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꼭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빳빳하게 권력을 누리고 온갖 재미를 보고 있다 보니까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권력이 10년 만년 갈 것처럼 이지랄하고 있지만 곧 권력은 이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광화문 광장이 이 자들을 심판하는 거대한 물결로 뒤덮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추미애 장관이 무슨 법무부 장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검찰청법에 보장하는 검찰 인사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을 기망하는 자라고 이렇게 규탄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 똥개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연일 윤석열 씨를 패고 있는데 이걸말로 거대한 권력 사기 집단이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제가 국정감사 현장 영상을 몇 가지 봤더니 국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권력 똥개 집단들 옹호하는 똥개들이 국민 무시하고 지소되는 이 미친 현장을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윤석열 씨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라임 사태 수사하면서 특정 동포만 무리하게 수사하고 야당 의원들을 수사하지 않고 접대받은 검사들 수사를 하지 않은 거 윤석열 총장이 개입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도 없고 가장 점잖은 말로 중상물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질문하는 모 의원에 대해 제가 검찰총장 취임하고 제가 권력과 한편이라고 할 때는 저를 감싸고 옹호해 주더니 옳은 소리 좀 하니까 오늘은 저를 집어던지는 말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선택적인 의심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어도 대한민국 법무부가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그런 국민을 위한 부서가 아니에요. 이 사법부를 감시해야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잘못된 권력과 비리수사를 은폐하는 똥개들의 현장이 돼가지고 그 잘난 썩은 권력 유지하려고 이런 장난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의 권력이 특정 집단에 이렇게 사유화되고 국정농단과 직무유기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썩어빠진 권력에 위한 정치를 하고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해서 역사를 배반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빨리 끝장내야지. 그나마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재산권, 행복 주거권,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입니다. 비단 옵티머스 라인 사법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씨가 하도 종전선언을 하자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기저기 얘기하니까 드디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전시작전 통제권 문정권 내에는 주기 어렵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똥개처럼 지도되고 대한민국 안보이익과 국가이익에 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 세금 받고 그 비싼 공급 먹고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중국 공산당과 잘못된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똥개들이 되겠어요? 그것도 대한민국의 생명을 지고 있는 국방부에서 미국 가서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하고 온 작태를 보니까 기가 막혀서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추미애 법무부하고 정치검찰 그리고 똥개 집단 국회의 그 권력에 아부하는 무리들 이자들 반드시 역사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네? 우리가 할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은 주제를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은폐하고 있는 이 정부를 비판하는 주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하루하루 전개되고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으려는 이런 막가빠식에 조폭보다도 범죄 집단보다도 더 무서운 음모들이 진행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을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미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하는 좌석에 이수혁 준비대사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대놓고 헤들러서 얘기했대요. 과거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일으킨 대한민국의 변형과 이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비판을 하니까 이수혁 주민대사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못 들었다. 현장에 했던 이야기를 들었어. 이 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제발 정치, 경제, 사법, 언론, 문화 영역까지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는 대한민국, 이제는 여기 계신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분기탱천에서 견제하고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을 지키는 위대한 그런 투쟁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3년 전부터 180회에 달하는 가열찬 투쟁에 그런 주말 집회를 비롯해서 서구자군 기자회견, 광화문 텐트 투쟁, 악법제지 투쟁, 정말로 눈물겨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몇 개월 잘못 보내면 국회의 의석을 갖고 안 갖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떠내려갈까봐 우리 당은 더 열심히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같은 동참을 바라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 주신 우리 박태우 정치학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전 원광대 교수였고 현재는 우리 공화당의 애국정책연구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이주천 역사학 박사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하도 할 말은 많은데 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청 앞과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다단계 공산화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유형은 히틀러의 나치스트 독재와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부의 등장, 터주기 정부, 그 다음에 월남의 공산화, 이런 세 가지 유형이 기본복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남북 고려 연방제, 즉 김일성이가 추진했던 그 수순대로 착착착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10월 초에 문재인은 두 번에 걸쳐서 종전선언 불장난을 했습니다. 서방 자유진영이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고 뒤에 화가 난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종전선언은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장관은 전자권 회수는 지금은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과 미국과의 지금 세계 패권 병적이 붙기 때문에 한반도의 미군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라든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 철수는 물론 오히려 더 미군을 강화시켜서 중국 공산당과 일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지금 워싱턴에서 우리나라 주비 대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아버지는 북한입니다. 문재인의 정신적인 고향은 노스코리아입니다. 문재인의 운명 그 책에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중상층 호주머니를 털고 가난뱅이를 만들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신경제 3법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시장에 개입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완투 착착착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지금 야당을 목재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의 여기 서울 시민들은 이러한 다단계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마스크를 끼면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 10년 20년 무덤으로 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서울에 계신 젊은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볼 때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죽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보았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망한 나라를 두고 너는 어떻게 이게 죽어서 왔느냐 했을 때 저는 저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망한 나라를 두고 가자니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좌익정부도 들어섰지만 이렇게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 완전히 망가뜨린 이런 정권은 저의 역사상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철없는 서울대 정치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박정희를 잃어버리라. 이제는 어떤 사람은 이승만을 잃어버리라. 이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학에서 소위 박사들, 교수들이란 사람들의 멘탈리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당선되기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어떤 사람은 윤석열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구시할 것으로 윤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에서 임진왜란이든 일제시대 독립운동이든 지도자가 했습니까? 오죽하면 추석날에 가수 나훈아가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야? 민초이고 백성이고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70먹은 가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 다다나 공산화를 일깨우기 위해서 30곡의 노래를 부르고 그 가수와 우리의 애국자 이상으로 추석날 신곡을 울렸던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 나라의 위험성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일본, 한국, 독일 이 세 나라가 모든 다른 나라의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를 부러워하는 모델 국가입니다. 거기에는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기적이요, 일본의 기적이요, 독일 라이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악독한 주사파 정권은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발광을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을 달라 주미 대사가 거기에서 깽판을 지키고 사드 배치도 안 해주고 헬리콥터를 통해서 미군들이 음료수를 받아놓고 환경 개선도 해주지 않습니다. 미군 보고 나가라는 수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 6월달에 주한미군은 철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워싱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필리핀의 경우에 미 공군, 미 해군이 70년대에 물러간 뒤에 필리핀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10년, 20년 전에 필리핀의 아줌마들이 서울에 와서 신모살이 한 경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필리핀에서는 미군을 오라 그럽니다. 그러나 간 미군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6월달에 미군이 철수가 진행된다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외국의 기업들 주식들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바로 저 딱지를 보십시오. 저기서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불하라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0월 10일날 왜 나를 갖고 놀아? 그 개새끼 같은 놈을 새끼. 10월 10일 김정은은 3시간 동안의 야방에 신형 ICBM, 신형 전략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2년 전에 6월 12일 날 트럼프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미국 회담은 화려한 정치적인 한반도 사기 쇼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즉 그것은 남한의 핵이 없으니까 핵으로 위협을 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물, 달러,
모든 물자를 협박을 해서 등쳐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홍콩, 대만, 그 더불어 이 아시아의 공산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진영에 홍콩과 대만과 한국과 더불어서 이 반공전선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박정희 정신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주실 것을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강독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 주신 우리 역사학 박사 이주천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중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보셨죠? 그리고 1년 반 전에 윤석열이를 임명할 때 청문회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때 윤석열이는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지원이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찰개혁의 반대 세력이고 적폐 중에 적폐, 부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장모 사건이 2003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17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에 임명하지 말았어야 되죠? 왜 지금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 2003년도 일을 지금 꺼내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입니까? 이것은 직제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 낭독에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직권 남용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것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청문회 가서 한번 국정감사 한번 보세요. 윤석열이가 온갖 비리가 있는 사람처럼,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이 옵티머스와 이 라임 사태를 덮기 위한 수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총결계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간곡하게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으로서 라임 옵티머스, 정권 게이트, 주범 문재인, 부패 정권 규탄,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우리 당 지도부와 그리고 특히 유튜브 선생님들, 경찰 관계자,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앞에서 당초 16시에 기자회견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30분 당겨서 일정상 약간 그 일이 있어서 15시 30분에 바로 지금 국회로 가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바로 열겠습니다. 유튜브 선생님들 버스로 이동해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